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벅찬 이들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야 하는 이유를 사소한 것에서 발견해보는 시간. 오늘 우리가 죽지 말아야 할 사소한 이유. 오죽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좀 기운이 나요. 기운이 난다고요? 제가 장염을 극복했기 때문에. 지난주에 정말 컨디션 안 좋았거든요. 그래요? 지난주는 제가 또 이제 또 프로니까 티낼 수가 없어가지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이제 열심히 했는데 오늘은 진짜 이제 나았어요. 다행이다. 너무 정말 다행이다. 그 죽을 뻔한 쫙쫙이 일정을 견디고. 그런 표현은 좀 잘해 주실래요? 저희가 녹음 직전에 순댓국을 먹고 왔죠. 배불러요. 배도 부르고 아주 최상의 컨디션이에요 지금. 그리고 사실 나는 맥스가 순댓국 얘기하는 게 너무 웃겨요. 우리가 순댓국 먹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오전에 세비네라는 거창한 일을 했는데 그런 거 싹 다 잃어버리고 순댓국을 먹고 왔죠. 이게 난 너무 킹받아. 오죽사에 진지한 얘기를 했다는 건 다 빼고 순댓국을 먹었다. 순댓국을 먹었다. 근데 그 순댓국 진짜 맛있거든요. 합정에 있는 시골 순대. 한번 맛있어요. 들으시는 분들 한번 쭉 가봤으면 좋겠어요. 추천합니다. 9,000원인가요? 네, 9,000원인데 진짜 맛있어요. 9,000원이면 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합정 물가에 그 정도면 싸죠. 보통 요즘은 점심 먹을 때 사 먹으면 10,000원 다 넘잖아요. 맞아. 12,000~13,000원은 너무 비싸. 하니까. 그리고 제가 또 그런 편이긴 한데 어디 가서 배고플 때 막 특을 좀 자주 시키거든요. 근데 이 시골 순대는 특을 절대 시키면 안 됩니다. 왜요? 양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통이 충분하다. 맞아요. 뭐 우리가 근데 갑자기 시골 순대 PPL을 하고 있는데 하고 싶다 거기. 그래서 우리 좀 점심 제공해 주셨으면. 녹음 날마다 저녁 제공. 난 너무 좋아. 난 진짜 그걸로 삼시세끼 먹을 수 있을 것 같긴 해. 들어주세요. 합정 시골 순대 주인분들 들어주세요. 오늘 사실 우리 회사가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또 오죽사 녹음을 위해서 또 모였으니까 또 열심히 해보죠. 네. 화이팅.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한 주간? 일단 저는 뭐 지난주는 장염 이슈가 있었고. 장염 이슈. 힘들었다. 그 외에는 제가 장염이 낫고 나서도 좀 요즘에 늦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 주말 정도는 컨디션이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가 강아지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잖아요 원래. 그러고 나서 주말 같은 경우는 그 뒤로 밥을 주고 다시 잤었는데 이제 잠을 못 자겠어요. 뭘 잠을 못 자요? 밥을 주고 나서 침대에 누워있잖아? 뭐라 그래야 되지? 몸이 배긴다고 해야 되나요? 거의 뭐 운동인이 다 됐네. 몸이 배겨서 못 누워있겠는 거예요. 어떤 자세를 해도 불편해. 뭔 느낌인지 알아요? 알긴 아는데.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어도 불편하고 이렇게 있어도 불편해서 일어나게 돼. 그럼 일어나면 편해요? 누워있는 것보다 나은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이게 나이 든 건가? 뭐지 이게?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나이를 그렇게 들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은 천천히 늙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팍 늙기 시작한다. 계단식? 계단식으로 늙는다. 그래서 혹시 내가 지금인가? 그 계단인가? 그러면 그 계단 기점이 지난 저희 휴가였나요? 그쵸. 그래서 제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면서 이거 왜 나만 이런 건가. 오히려 휴가 때는 그래도 일어났다가 잠깐 자긴 했거든요. 근데 이젠 못 누워있겠어. 몸이 막 불편해. 에디도 그런 편이야? 어떤 걸요? 못 누워있는 편이냐고요? 다시 못 자는 스타일? 저는 진짜 거짓말 치고 한 5초 세면 자요. 머리 딱 대고 5초 세면 자요.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죠. 저는 그리고 뭐 그게 앉아서 잘 자. 비행기에서 잘 자고. 진짜? 심지어 옛날에 안산에서 통근할 때는 1시간 반을 그 지하철 손잡이 잡고도 자요. 서서?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그게 막 잠에 빠진다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김현진 눈을 감고 있으면 이게 편하다. 좀 이렇게 쉰다 이렇게. 진짜 난 절대 잘 못 자는데 대중교통에서. 나도. 그리고 또 옆에 누가 막 뭐 예를 들어 뭐 난리를 쳐도 막 사이렌이 울려도 잘 자고. 맞다. 그때 저희 경보 울렸을 때. 그러네. 그때도 잤다고 했지. 너무 부럽다. 좀 부러워요 그런. 그쵸. 좋지. 또 맥스는 요즘 잠을 잘 자고 있어요? 그쵸. 저번 주 방송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좀 잘 자요. 진짜 환경 때문이었나 그동안?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약 때문일 수도 있고. 역시 아프면 병원을 가야 돼. 맞아. 그리고 잘 자면 컨디션 좀 좋지 않아요? 맞아. 달라요. 못 잘 때보다. 맞아요. 잠 못 잡은 적이 없으니까. 컨디션의 차이가 있구나. 어떻게 지냈어요 맥스는? 저는 월화 불편했어요. 왜요? 에디랑 엄청 겹치더라고요. 뭐가요? 착장이. 이제 거의 서로 닮아가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월요일은 진짜 제가 쨍한 파란색
반소매 셔츠, 네. 에디가 쨍한 녹색 반소매 셔츠였거든요. 맞아요. 엘베 이제 우리 둘이 타서 우리 둘이 서로 민망하니까 끝으로 갈라져 있었는데 누군가 들어왔을 때 되게 민망했어. 이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어떻게 생각해? 한 팀으로 생각하겠지. 광대? 저 둘이 뭔가 하나의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정확히 약간 그런 느낌이야. 우차싸해. 맞아. 무슨 개그 꽁트듀오 약간 이런 느낌에서 누가 봐도 맞춘 느낌? 걸어갈 때도 우리 떨어져서 걸었어. 더 수상해. 차라리 그냥 밀고 나가자. 그리고 또 바지랑 신발도 약간 색깔들이 톤이 맞아. 딱 비슷해가지고 위에만 뭔가 광대가 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왜요? 내가 에디랑 겹치기 시작했다? 그러면 이제 패션왕의 길로 이제 점점 오고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빨리 걸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패션 호소인의 길을 걸으실 건가요? 패션왕 호소인의 길을? 이제 6개월 정도 합을 맞춰보니까 닮아가는 거지 뭐. 넘어가요. 네. 오늘 네. 무슨 얘기 할까요? 오늘 저희 지난주였나요? 콘텐츠 추천이? 지지난주였다. 네. 우리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 잡담이요. 그냥 맞네요. 떠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좋았어. 지난주에는 그렇게 잊을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좋았어. 그래서 그때 콘텐츠 추천 회차에서 언급되었던 것 중에 저는 블랙미러 얘기해보면 좋겠더라고요. 블랙미러가 이번에 시즌 6? 오랜만에 나왔죠. 몇 년? 한 3, 4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그래요? 네. 블랙미러 근데 재밌게 보셨나 봐요? 이 블랙미러요? 주제로 갖고 원래 좋아해요? 그 전에 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데 없는 콘텐츠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약간 맞아, 넷플릭스의 맞아. 상징 같은 느낌도 있어. 맞아. 그죠? 이게 넷플릭스 오픈이랑 동시에 풀렸던 건가? 완전 초창기에 풀린 건 맞잖아요. 네. 그때 넷플릭스가 초창기. 밀었던 것 같아. 네. 맞아.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좀 신선한 충격이긴 했었던 것 같아요. 맞아. 강렬했죠. 어. 블랙미러가 그런 거래요. 그 TV 화면이나 스마트폰들이 이제 화면이 꺼졌을 때의 모습을 블랙미러라고 표현하는데 처음 알았어요. 나도. 근데 왜 그거를 깨지는 게 인트로잖아요. 그쵸. 보지 말라는 건가? 거기까지 바보 상자 같은 거 아닐까? 바보 상자. 근데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TV나 뭘 보다가 네. 막 웃다가 네. 그 화면이 갑자기 화면 전환될 때 꺼질 때 있잖아요. 나의 그때 내 모습이 비치면 그게 너무 꼴 보기 싫어. 그 광대가 솟아올라 있는 그 나의 모습이 너무 있지. 바보 같아. 맞아. 아무튼 난 바보 같다라기보다는 살을 빼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 막 보다가 전환될 때라기보다는 내가 보다가 잠들었을 때 깼을 때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쥐고 있으면 저는 오히려 그게 그때 좀 현타가 오더라고요. 나 그렇게까지 나도 본 적은 없어서. 그래요? 나는 잠을 잘 때는 항상 이거를 내팽개치고 잠을 자거든요. 저는 자려고 한 게 아닌데 누워서 보다가 잠든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그때 눈 뜨면은 화면이 바로 앞에 있는데 돌아가고 있어 아직? 어? 아직 돌아가고 있어 그 화면이? 그건 아니죠. 꺼져 있는데 근데 이제 좀 약간 현타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내가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구나. 그냥 이렇게 편히 자면 되는데 그치. TV 보겠다고 이렇게 옆으로 누워가지고 이렇게 잤구나 그런 거죠. 근데 이게 핸드폰으로 해서 제가 경험이 없는 거지. 예를 들어 TV 같은 거 틀어놓고 소파에 잠든 경우는 저도 종종 있으니까. 맞아. 그런 거 같아요. 침대 가서 편하게 자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블랙미러의 컨셉은 그 이런 미디어랑 정보 기술의 발달하면서 이제 일어나는 부정적인 면들인데 이런 정보 기술들이 우리의 윤리 의식을 앞섰을 때 그럴 때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좋네요. 시즌 6 다 봤죠? 그럼요. 네. 왜 에디는 약간 저 마지막 편을 보다 잠들어가지고 보다가 방금 한 그 얘기가 현실로 보다가 잠들었다기보다는 보다가 눈이 계속 감겨가지고 안 보고 잤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마지막 편을 제외하고는 다 봤습니다. 어떻게 봤어요 전반적으로? 저는 사실 블랙미러 시리즈를 되게 오랜만에 봤거든요. 그 전에 모든 시즌을 다 보진 않았어요 사실. 근데 초창기 거들은 거의 봤는데 그때에 비해 지금의 블랙미러 시리즈는 좀 그 유니크함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그리고 좀 그런 강박이 있는 것 같아. 에피소드마다 어떤 상상도 못한 뭐가 나와야 된다든가 아니면은 반전이 정말 미친 듯한 반전이 나와야 된다든가 이런 강박을 좀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마다 꼭 그렇게 다 자극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데 좀 굳이 그렇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근데 약간 이거에 완전 공감하는데 결론이 좀 반대거든요. 블랙미러는 매 순간
정말 강한 반전이 있어야 되고 자극적이어야 되고 참신한 소재가 있어야 블랙미러거든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없을 거다? 그럼 굳이 안 만들면 되는데 블랙미러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이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 그 앞서 나가가지고 굳이 막 없는데 어거지로 만들다 보니까 지금 시즌 6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거예요. 그 블랙미러 주제 자체가 이 기술의 발달이 인간 윤리를 앞서 나갔을 때 부정적인 면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앞서 나갔을 때의 그 부정적인 면에 대한 어떤 불쾌감 이게 뭐지? 싶은 정도만 저는 건드려도 괜찮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반전? 어머나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뭘 보여줘야 된다고까지 가니까 굳이 이렇게 안 했어도 좋은 소재일 뻔했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에피소드가 몇 개 있었어요. 저는 지금 왜 카야 같은 생각을 하게 됐나 고민해봤는데 이게 어떤 처음에 블랙미러가 나왔을 때는 이런 이야기가 없었어. 맞아.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대부분의 맞아. 어떤 드라마라던가 그런 것들이 다 맞아요. 이런 컨셉이 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식상해진 거야. 맞아. 특히 SF물이나 막 디스토피아 이런 배경의 작품들도 되게 많은데 거기서 약간 이런 주제를 다루는 것들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 너무 약간 많이 노출이 돼서 우리가 그런 주제. 맞아. 근데 그런 거 감안하더라도 이번 시즌 6는 좀 밍밍해지긴 했어요. 저도 딱 그 감상인데 뭐 그러니까 소재가 식상하다라기보다는 이야기를 풀어내는 방식이 너무 좀 저는 지루했어요. 이번에 좀 지루했어. 전반적으로. 네. 약간 루즈하다는 그런 거죠. 맞아요. 그래서 잠들었고. 맞아.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는 버텼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 어떤 거 제일 재밌게 봤나요? 에디 뭐 재밌게 봤어요? 저는 그건 첫 화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때 집중력이 살아있을 때니까. 첫 화 제목이 뭐였죠? 조는 끔찍해. 끔찍해. 저는 이게 왜 인상 깊었냐면 내용에 대한 줄거리를 좀 설명드려야 돼요. 네네. 완전 간략하게만? 그 스타트업 맞나? 이 대표가 일상을 살아가고 나서 집에 왔는데 그 극 중에 넷플릭스 같이 스트로베리라는 또 그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이름과 조는 끔찍해라는 그 프로그램이 생성이 된 거예요. 그 드라마를 클릭해 보니까 배우들이 자기의 오늘 바로 있었던 일상을 연기하더라. 그러니까 자기의 일상이 완전 넷플릭스를 통해서 스트로베리라는 걸 통해서 방송이 되는 거죠. 맞아요. 조금 더 추가해 주실래요? 근데 대표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대표는 아닌데 어쨌든 관리자 대표이사인데 대표이사예요. 그래요? 대표예요? 근데 이사는 따로 있고 이사회들은 있고 대표이사가 CEO? CEO였어. 난 되게 높은 관리자라고 생각했어. 나는 본부장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근데. 그래서 자기가 막 그런 대사도 나와요. 막 자기가 읽었던 것들이 있는데 이제 회사가 이사들이 생기다 보니까 창립 멤버 정도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래요. 네, 좋아요. 네, 그렇게 하고 중요한 거는 어쨌든 자기의 오늘 하루 있었던 일상이 그대로 오늘 저녁에 나오죠. 그대로 그 넷플릭스 극 중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이 되고 그래서 막 자기가 전 남자친구랑 연락을 했던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의 남편이랑 같이 TV를 보고 있는데 맞아. 그 화면이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실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좀 약간 어떤 1%의 과장이나 픽션을 더해서 나오니까 미치겠는 거지 사람이. 그럼 주인공 입장에서는 미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순댓국 먹으면서 뭐 회사 얘기한 게 막 100% 과장돼가지고 막 나오는 거야. 그치. 회사 뒤 없자 이러면서 그 얘기로 변질되는 거지. 그치. 근데 나는 이게 되게 소재도 재밌었고 극 중에 스트로베리를 보면서 넷플릭스가 이런 거를 만들고 있나? 어떤 우리한테 선전포고인가? 약간 이렇게 이게 좀 자의식 과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니겠지만 그냥 뭔가 아무튼 재밌었어요. 이게 뭔가 실제로도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내용인 것 같아서 되게 재밌었어요. 그게 저도 있을 법한 얘기라고 생각이 든 게 그렇게 드라마로 만들 수 있었던 게 그 내가 동의한지도 몰랐던 서비스에 동의를 해서 내 개인 정보가 글로 다 흘러가서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걸 바탕으로 AI로 만드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있을 법한 얘기인 것 같은 게 사실 저도 앱이나 서비스 가입할 때 사실 약관 거의 안 읽거든요. 그래. 그냥 동의 누르잖아요. 사실은. 근데 만약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어떤 앱이 과도한 정보를 수집한다라고 이슈가 되면은 확인하지만 그치. 그렇게 이슈되기 전까지는 그런 걸 확인하는 일이 잘 없기 때문에 맞아. 있을 법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맞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없잖아. 카야는 조금 더 예민하잖아요. 그 홈캠 같은 거. 그쵸. 개인정보와 뭐 저 디지털 쪽에 좀 제가 예민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좋았던 그러니까 그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막 여기서 순댓국 얘기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순댓국 광고가 맞아. 나 얘기하려고 했어. 그런 게 있으니까 맞아. 이게 실제로 정말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어떤 그 불쾌감, 카야가 아까 말했던 그 불쾌감을 저는 1화에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좋았어요. 1화가 제일. 그리고 실제로 어떤 유튜버가 그 실험을 했었어요. 아 그래요? 어떤 실험이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하지 않는 것들을 그 방송을 켜놓고 이야기를 해요. 뭐 만약에 순댓국이라고 하면 순댓국을 얘기하고 바로 구글 크롬을 켜. 그럼 순댓국 광고가 뜨기 시작해. 어떻게 그렇게 바로 되지?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블랙미러죠. 구글에 뭐야? 구글에 그 음성 뭐가 있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아니 근데 나도 검색해봤는데 지금 찾아본 건 아니라서 그런데 그 음성의 기록을 한다. 그러니까 검색 기록처럼 음성 기록한다라는 어떤 그게 그런 약관이 있어요? 아니 이 온오프가 있긴 있더라고. 아 진짜. 그건 뭐야? 이거 정정보도를 해야 되나 아예 통으로 날릴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네 그런 게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거죠. 막 우리 노트북이나 카메라 달린 어떤 기기 쓸 때 가려놓는 거. 그걸 통해서 영상으로 뭐 정보를 막 빼간다. 막 이런 괴담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비슷한 건가? 그건 음성 파일을 가져간다는 건가? 근데 이건 괴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구글에서 헤이 구글 뭐 해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검색어잖아요. 그거를 가져간 데이터를 이용한다고요. 뭐 그런 것처럼 이런 음성도 수집을 하는데 이게 광고 트래킹용으로 이게 툴로 사용하는 것 같은데 뭐 정확한 거는 뭐 구글 담당자를 불러봐야 되죠. 저도 잘 모르니까 말이 막 어수선한데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다음 주에 정정보도 한번 다음 주에 정정보도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정정보도 어렵겠는데? 네, 어렵는데요. 이거 통으로 날려야 될 것 같은데. 날리지 마요. 네. 근데 확실히 1화를 제일 재밌게 본 건 아니지만 가장 있을 법한 느낌을 찾자면 1화긴 했어요. 맞아.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저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거든요. 초반에는. 그래. 근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아닌 척 해야 되지 않아? 다른 근데 사람들은 회사 이미, 이름이랑 이런 게 다 나오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미 다 나인 걸 알고 있잖아. 너무나도 나야. 근데 그 사람의 그게 되게 재밌지 않았어요? 해결책이? 얘기해도 되나?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그 자기를 연기하는 배우의 얼굴에 먹칠을 하자라는 방법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 사람이 콘텐츠를 내릴 수 있게. 맞아요.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것도 똑똑하긴 해. 네. 생각지도 못한 해결방안. 그 정도 사고방식이니까 스타트업을 잘 이뤄갈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 정도의 부분 떠올리지 못하니까 그냥 기존 회사에 다녀요. 그러니까 직원인 거고.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시리즈였던 건가요? 너네들이 자기 개발인가? 카테고리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구나. 너네들이 왜 직원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카야는 뭐 재밌었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 에피소드인 데몬, 이거 79이라고 읽어야 되나요? 데몬 79? 악마 79 아니 악마 79? 악마 79를 제일 재밌게 봤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1979년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가 배경인데 인도 출신의 이민자인 니다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근데 이 니다는 백화점의 신발 가게에서 일을 해요. 근데 여기서 약간 인종차별을 좀 많이 당하고 얘가 막 싸우는 음식들 그런 데서 냄새가 나니까 그거 안 먹으면 안 되냐 이런 식으로 막 구박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거 먹을 거면 지하실 내려가서 먹어라. 이래서 지하실에 내려가서 혼자 점심을 먹게 되는데 그 지하실에 막 이런 잡동사니가 많은데 그중에 뭐 서랍을 하나 열어보다가 이상한 룬 문자가 들어간 부적을 만지게 돼요. 근데 이게 뭐지? 하고 그냥 수상하다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집에 와서 그 부적을 꺼내니까 거기에 사실 악마가 깃들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악마가 처음에는 음성으로 누가 벌써 비웃어요. 나는 나 거기까지 되게 무서웠어. 근데 악마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좀 웃겼어. 거기 약간 킬포인데 음성으로 말을 걸다가 실제의 모습으로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니다가 너무 무서워하니까 그러면 좀 더 익숙한 존재로 가면 될까 하고 댄스 그룹 보니엠이라는 그 그룹의 흑인 멤버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요. 딱 그 시절에 그 무대 의상을 다 입고 그게 되게 재밌는 건데 그래서 그럼 도대체 왜 나타났니? 라고 하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걸 막으려면 5월째가 도래하기 이전인 3일 안에 매일 한 명씩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니다가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은 완전히 멸망할 거고 자기도 이제 망각의 세계라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에 영원히 추방이 된다. 그래서 니다는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당연히 안 믿죠. 안 믿다가
악마니까 그런 환영을 보여주는 능력도 있고 되게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도 있고 이런 걸 과정을 통해서 믿게 되고 결국 니다가 첫 번째 살인을 시작을 하게 된다. 첫 번째 살인이 그거 맞죠? 그 돌로 내리치는 거. 네. 맞아요. 집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걔랑 같이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악마가 이름이 가압이에요. 가압이 이제 니다를 따라와서 저 남자가 멀쩡해 보이지만 사실은 집에 가서 자기 딸을 성폭행하는 그런 성범죄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니다가 그 얘기를 듣고 벽돌로 내려 쳐버리죠. 자기도 모르게. 네. 맞아.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시작하게 되는 얘기고요. 뒷이야기는 이제 보시면은 쭉 아시게 될 것 같아요. 네. 거기까지밖에 얘기 안 해줘. 난 딱 거기 보고 멈췄는데. 그 뒤는 직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뒤가 궁금한 건데. 네. 그래서 이게 제일 저는 재밌었던 이유는 일단 주인공의 영향이 좀 큰데요. 니다 역을 맡으신 분이 안자나 바산이라는 배우예요. 근데 제가 이 배우를 처음 보고 왜 이렇게 낯익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혹시 몰라서 쳐봤더니 제가 킬링 이브라는 그 드라마 시리즈를 되게 좋아했는데 거기에서 팸으로 나왔던 배우인 거예요. 근데 그 킬링 이브에서도 맡았던 역할이 그 이제 살인을 하는 조직에 이제 얘가 처음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트레이닝을 받는 그런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살인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애가 살인을 이제 배워가면서 점점 나중에는 반전도 주게 되고 약간 이런 역할인데 약간 결이 비슷하거든요. 여기서 역할이랑. 근데 그 킬링 이브 시리즈에서도 제가 이분을 너무 인상 깊게 봤어가지고 딱 기억에 났던 것 같아요. 나는 제가 아는 분이랑 너무 닮아가지고. 실제 지인하고? 난 진짜 닮아가지고. 쉽지 않은데? 익숙했어. 느낌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루트에 사신 분? 네, 맞아요. 네. 그렇구나. 아무튼 이 배우의 매력이 너무 저는 잘 느껴져서 일단 거기서 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주제도 나름 철학적이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설정 자체가 너가 죽이지 않으면 세계가 멸망을 하니까 너가 죽여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결국에 더 큰 세계 멸망이라는 더 큰 악을 막기 위해서 그냥 사람을 이렇게 죽여도 되는 건가 살인을 해도 되는가 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인을 할 생각으로 세상을 막 보진 않잖아요 평소에 누굴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근데 막상 그 마음을 먹고 보니까 니다 입장에서 죽일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쟤는 저래서 안 되고 쟤는 저래서 죽이고 싶고 참 죽일 만한 사람이 많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같이 일하는 친구가 인종차별을 되게 많이 하는데 왜 그 친구를 안 죽였을까는 좀 안 죽였어요 결국에? 네. 난 제일 먼저 죽였잖아. 아무튼 그래서 이러저러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정의란 무엇인가?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정의란 무엇인가가 이거잖아요. 완전 그 비슷하죠. 그 철도 그거 얘기하는 거죠? 진짜 기억. 전 안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목숨과 한 명의 목숨을 그 목숨 수로 셀 수는 없다. 비교할 수 없다.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인데 만약에 60억이고 하나라고 하면 60억을 살리기 위해서 한 명을 죽여야 된다잖아요. 근데 전 이 60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다 1인 거야. 그냥 1대1인 거야. 그래서 죽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디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어렵다. 근데 만약에 그 한 명이 내 지인이야. 그럼 나는 내 지인을 안 죽이는 걸 선택할 건데 니다는 그냥 지인은 아니죠. 니다 입장에서는 나는 굳이 내가 내 손에 피를 안 묻힐 것 같긴 해. 그냥 멸망하는 거 본다. 왜냐면 내가 뭔가를 액션을 하기에는 내가 가진 짊어진 짐이 너무 크다. 그리고 일단 내가 딱 그 주인공이 된다 생각했을 때 살인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첫 번째 살인이 약간 우발적으로 그죠. 표현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악마 친구가 정말 그런 얘가 나쁘다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럼 나쁜 사람은 죽여도 되는가? 그렇죠. 그런 라는 문제도 질문으로 있죠. 또 이어진. 그럼 얼마나 나빠야 죽어도 되는가? 복잡해요? 그러니까. 어려워요. 이거 재밌다. 이거에 대해서 정의란 무엇인가 주제를 한번 얘기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윤리관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재밌다. 그런 것도 재밌었고 그 니다가 그렇게 그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너가 평소에 그런 죽이고 싶은 상상을 어느 정도는 했기 때문이다라는 대사가 나와요. 타락할 법한 사람을 골랐다고 하죠. 악마가 얘기하기를. 근데 사실 이거는 니다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우리도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종종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 힘든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게다가 직장인이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평소에 계속 죽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극한의 그런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어떤 사람과 그랬을 때 잠깐 그런 생각할 수 있다 생각해요. 마음속으로 그치? 누구나. 근데 그게 유지되진 않지 뭐 항시.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 내일 뭐 너무 싫은 일이 있어 그러면 차에 치였으면 좋겠다. 내가 치이든 그 사람이 치이든. 돌려 돌림판으로? 나는 아예 그런 생각 잘 안 한 것 같고 내가 죽어서 유서에 그 사람 이름을 쓸까 뭐 이런 정도 생각은 해본 적이 있지. 그렇게 싫은 사람이 있었구나. 주로 자기가 많이 희생하는 걸 어쨌든 택하네요 에디는. 거기서도 배려가 느껴진다 이런 말이었어. 역시 배려야 F. F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네. 맥스는 뭐가 제일 인상 깊었나요? 저는 그 두 번째 에피소드였던 것 같은데 헨리호라는 에피소드거든요. 저도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다고요? 네, 아무튼. 왜? 근데 이거는 블랙미러의 아까 그게 부합되는 주제인가? 그게 뒤에 얘기가 나오지만 촬영 장비에서 그게 좀 느껴지잖아요. 근데 이거 좀 억지인 부분도 있긴 하죠.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니까 네, 줄거리가 그거예요. 그 커플이 둘 다 영화 전공이에요. 근데 이 영화 전공의 커플이 이제 남자 쪽에 본가로 여행을 가거든요. 뭐 프로젝트도 시작할 겸. 여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동네인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맞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남자친구의 친구가 해주거든요. 여기 몇 년 전에 어떤 이런 살인 사건이 있었다. 네, 그래서 살인 사건에 이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있었는데 그 사이코패스가 관광객들 납치하고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아버지한테 들킨 거죠. 아버지 경찰이었고. 네,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이코패스가 총으로 경찰을 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이제 죽이고 자기까지 자살을 하거든요. 이 커플한테는 이게 아이디어가 된 거야. 이걸로 다큐를 만들어야겠다. 여자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하죠. 이거 꼭 만들어서 우리가 성공하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파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다 얘기할까요? 이거는 뒤에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기해도 될까? 네. 일단 아버지가 총상만 입었다는 게 이상한 거예요. 치명상을 입지 않고 돌아가시긴 했는데 이 총상 때문에 돌아가신 건 아니고 합병증 같은 거 때문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어머니가 정말 이상한데 전 어머니가 처음부터 수상했거든요. 왜요? 일단 그 사람의 태도가 이상했어. 이 여자친구가 맞아. 흑인인데 인종차별 발언을 그냥 대놓고 아무렇지도 하거든요. 않게. 그러니까 말투는 되게 친절한데 그 말하는 안에 들어가는 워딩이 되게 무례해. 아무튼 그랬었는데 어디서부터 밝혀지냐면 그 사이코패스의 지하실에 가요. 촬영을 하러. 여기서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촬영하러 가는데 갔다가 촬영하고 나오면서 사고를 당하거든요. 교통사고 때문에 남자친구는 입원을 해요.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어머니랑 둘이 단둘이 집에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근데 촬영을 어떤 걸로 했냐면 비디오 카메라. 옛날에 그 비디오 카메라로 했거든요. 덮어 쓰는 거. 그 기존에 어머니가 모아뒀던 아카이빙 해놨던 테이프들을 이제 녹화 테이프로 쓴 거죠. 그래서 그 편집을 하려고 비디오를 틀어봤는데 거기서 촬영한 게 끝나자마자 이상한 비디오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찍은 사이코패스를 실제로 찍었던 게 나오는데 거기에 이 남자친구의 엄마 아빠가 다 나와. 맞아. 이 엄마 아빠가 사실은 주동자였던 거죠. 그렇죠. 성범죄도 저지르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 사이코패스를 시켜서 그렇죠. 잡아오고 그 둘이 더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완전 쫄아서 도망을 가게 되죠. 도망가다가 실족사를 해요. 그래서 결국엔 남자친구가 이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성공을 하거든요. 그 엄마가 자살을 하시죠. 네, 엄마는 그 여자친구한테 들켰다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의 범죄가 다 발각됐구나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하는데 그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 아들한테 그 모든 테이프를 남기죠. 이거를 써라. 네 영화에 모성애. 널 위해서 내가 남겼다. 아무튼 그런 얘긴데. 근데 나는 너무 재밌게 봤지만 이게 블랙미러가 왜 이걸 만들었을까? 저는 그게 뒤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 모든 테이프를 가지고 그 남자 주인공이 다큐를 결국 만들었고 엄청나게 성공하잖아요. 성공해서 박수 받고 시상식에 초대되고 맞아. 다 난리가 나는데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 흥미로운 소재거리에만 환호하지 얘의 어떤 그걸로 인한 충격, 트라우마
얘의 인생 이런 건 하나도 들여다볼 관심이 없잖아요. 결국에는 걔가 엄청 화려한 시상식에 갔다가 집에 혼자 돌아와서 소파에 혼자 앉아요. 엄청 깜깜한데 저는 그게 딱 여기서 말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남자가 본인의 그 스토리가 어떤 후킹 포인트 정도로밖에 소비되지 않는 거야. 가십. 본인이 느꼈던 그런 어떤 슬픔과 좌절감 이런 것보다는 너는 성공한 감독이야라고 박수를 쳐주는 그 모습이 좀. 아니, 성공한 감독이라고 박수 쳐주지도 않았어. 그냥 그 주인공 아니에요? 그 사건의 주인공 이런 식으로 회자가 되죠 계속. 근데 그거는 연출을 잘못한 탓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딱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사건마저 자기의 커리어로 만드는 사람과 그 사람의 어떤 그런 탁 가십거리나 화제거리만 탁 이용한 다음에 이제 버리는 그쵸. 미디어나 어떤 대중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그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레드카펫에 서서 막 박수 받고 이러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 희대의 범죄잖아요, 사실. 그리고 너무 직후야. 맞아. 그 사건을 알게 되고 너무 직후에 그게 만들어져서 그게 조금 이게 진짜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막 그렇게 흘러갔겠지만 그 남자 주인공도 참 그게 뭔가 안타깝고 근데 사실 이게 없는 일도 또 아니라는 생각이 그쵸, 들어가지고 사실 이런 얘기 많죠. 그런 측면에서 저도 재밌었고 좀 그 뭐랄까 이 에피소드를 저도 재밌게 본 이유는 마치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듯한 제일 저는 몰입감은 제일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 전체 에피소드 중에. 그래서 좀 재밌었어요. 저는 그때 진짜 긴장됐어요. 그 여자친구가 어머니로부터 도망가기 시작했을 때. 그 사실을 알고 같은 공간에 남아있던 시간이 정말 그 몰입을 하게 만들었어요. 맞아. 근데 뭐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어. 계속 파이 만들어준다고 고기 계속 썰잖아요. 나 그게 진짜 그 칼질할 때마다 나는 그걸 의심했잖아. 저게 무슨 고기일까? 사실 알고 보니 그런 고기가 아니라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 왜 자꾸 파이를 만들어준다는 거지? 야밤에?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사이코패스 나오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네. 한결같은 취향. 그래서 저는 이게 재밌었어요. 네. 그러니까 공포나 스릴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그쵸? 이 에피소드는. 그래서 저는 구린 거 뽑아볼까요? 전체 중에 좀 구렸던 거? 네, 이번 시즌에서 구렸던 거. 저는 좀 명확한 게 있어요. 뭐야? 늑대 인간 나오는 거. 잠깐만. 1편이 제가 얘기한 조는 끔찍해고 2편이 맥스가 얘기한 헬리오? 3편이 뭐예요? 저 바다 그거 아니에요? 저 바다에 누워? 그 저기 나오는 거. 우주인. 제가 그 좋아하던 배우 조시 하트넷. 조시 하트넷이랑 조시예요? 그러네. 아무튼 네. 제가 여기다 잘못 썼는데 그거예요. 저 가장 구렸던 거. 그렇죠. 잘못 썼어 헬리오라고. 아무튼 2번이 그거 레플리카 3번이 조시 나오는 하트넷. 레플리카 나오는 우주 이야기. 4번이 그거죠. 사진 찍고 늑대 인간 나오는 거. 그게 4번인가? 메이즈데이. 네, 메이즈데이. 5번이 악마 친구. 제가 지금 에피소드 목록을 정확한 제목을 찾을게요. 네. 시즌 6 저 바다 너머 어딘가. 비욘드 더 씨. 저 바다에 누워는 그 올드 K-팝 중에 있죠. 네, 저는 이 세 번째 에피소드가 제일 좀 별로였는데 너무 지루했어요. 맞아. 이게 호흡이 되게 느리고 긴 에피소드여가지고 가뜩이나 우주 공간이고 현실도 그렇게 약간 정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까지 견뎌야 이게 시작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중간까지 진짜 끌까 말까 엄청 고민했어요. 저는 이 배우들이 되게 유명한 배우들이잖아요. 그렇죠. 조시 하트넷 유명하고 그 다른 남자 배우가 브레이킹 배드의 남자 주인공이거든요. 그래서 원래 블랙미러에 이렇게 유명한 배우들이 나왔었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실히 돈이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근데 아무튼 그 편은 진짜 재미없었어요. 저도 재미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뭐라 그럴까? 그 뒤에 내용도 사실 잘 이입이 안 됐어. 그러니까 급발진해 너무. 애들 급발진을 싫어하죠. 그런 뭔가 극적인 반전을 위한 전개의 전형적인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가 뭐 줄거리를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굳이 추천하고 싶진 않다. 맞아. 재미가 없었어요. 저는 배우들 기대하고 봤는데 재미없었고. 안타까워 좀. 근데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기술은 신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우주에 가서 일을 하고 있고
나의 레플리카가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 애플 TV 드라마 중에 세브란스 단절이라는 알아요. 드라마 몰라요. 그거 뭐예요? 이게 일과 직장을 완전히 구분하는 거예요. 오, 나 그러니까 광고 봤어. 일과 사생활. 아, 그렇지. 그러니까 자아가 아예 기억이 그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이쪽 자아는 나는 뭐 만약에 사생활만 즐기고 있고 이쪽 자아는 일만 해. 뭐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거죠. 보셨어요? 보다 말았어요. 근데 그것도 좀 저 처음에 지루해서. 아, 그래요? 사이코패스가 안 나와서. 아니 여기 나오잖아 여기. 여기 나오잖아. 사이코패스인가? 사이코패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가? 근데 좀 그거는 좀 기괴하긴 했어요. 어쨌든 레플리카라고 하는 복제품인 거죠. 그치. 실제의 존재의. 그래서 그 히피족들이 와가지고 그 레플리카를 파괴하려고 막 하잖아요. 자르고. 맞아. 근데 딱 잘랐을 때는 좀 기괴한 느낌이 있긴 했어. 어떤 장면이었지? 나 기억이 안 나. 팔 자르잖아요. 피가 거짓이었잖아. 피도 다 가짜다 이러면서 막 보여주는데 그게 좀 기괴하긴 했어. 근데 약간 그러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매트릭스도 생각났고요. 매트릭스 영화에서 많이 좀 저는 우리 사는 세상이 시뮬레이션이다.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그 현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거 자체가 시뮬레이션이고 어떤 게 진짠가? 진짜 세상은 저는 우주라고 생각했거든요. 그 우주에 있는 인간 존재들. 그렇게 저는 이해했어요.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철학적인 그런가? 뭘 그렇게까지 생각했어요? 그냥 우주에 나와 있고 내 분신이 지구에 있는 거 아니야? 내용이 지루하니까 나 혼자 괜히 그렇게 생각했나 봐. 이게 뭐지? 이러면서. 왜 평론가들이 뭐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을 하는지 알겠네. 너무 깊이 생각해서 그래. 세상 모든 거 깊이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맞아.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이전 거는 본 적 있나요? 이전 시리즈? 봤죠. 저 봤죠. 저도 거의 넷플릭스 시작을 이걸로 했던 것 같은데? 블랙미러로 했던 것 같아요. 하우카 저는. 하우스 오브 카드? 네. 그게 진짜 그것도 난리였잖아요. 그게 사실 넷플릭스의 근간이죠. 그죠. 거의 뭐 그걸 일으킨 거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다른 시리즈도 재밌다더라 이래가지고. 에디 뭐 재밌게 봤어요? 예전 것 중에?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 저는 명불허전 시즌 1의 첫 번째 시리즈였던 공주와 돼지. 이게 제목만 봤을 때는 뭔 얘기인가 싶죠. 근데 내용을 보면 뭐였냐면 영국 공주가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랑 뭐 유튜브 등을 통해서 이 납치 실황이 중계가 되는데 이 납치범이 요구한 게 뭐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영국 수상이 오후 4시에 TV 생중계를 통해서 돼지와 성관계를 맺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었던 거죠. 맞아, 진짜 충격적이었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뭐 그런 내용인데 그 어떤 그 안에서 연출한 영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그치. 이런 걸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게 콘텐츠로 나온다고? 그리고 우리가 블랙미러에 기대하는 게 이런 것들이었죠. 맞아요. 이런 불쾌함, 기괴함. 너무 그래서 그때 충격받아서 이게 솔직히 막 이 에피소드 자체가 명작이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충격받았던 것 때문에. 그래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에디는 찾았어요? 저는 당신의 모든 순간이라는 건데요. 이것도 시즌 1이고 이게 뭐냐면 그레인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데 그거를 귀 밑에다가 이식을 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들이 거기에 저장이 되는 거야. 기억들이. 그래서 내가 좋았던 기억들은 다시 돌려볼 수 있고 눈 안에서 그리고 남의 기억들도 빼서 뭐 TV 같은 데다가 재생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러다가 자기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게 되고 그 불륜을 의심한 남자한테 가서 살인을 저질러요. 왜 내 아내에 대한 기억을 다 지워 이러면서. 그러고 집에 와서 뭐 아내랑도 얘기하다가 그럼 너 그거 증거로 한번 네 거 한번 틀어봐 이랬는데 결국에는 불륜을 실제로 저지른 상황을 발견하고 뭐 쫓겨났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이유는 있을 법한 이야기다 이것도. 근데 우리가 항상 저는 그게 그냥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난 실제로 스마트폰. 난 근데 실제로 그 그레인이라는 기술이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저는 평소에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냥 내가 지금 보는 것들을 우리가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자체로 이게 뭔가 저장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그런 생각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그 기능이 도입이 된다면 이러한 이슈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겠다. 그치. 그런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는 자기가 그 귀 밑에 있는 거를 그레인을 빼거든요. 그 주인공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넌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단점이 엄청 명확한 거죠. 좋았던 순간을 그 순간을 생생하게 돌려볼 수 있는 건 좋은데 보고 싶지 않은 것도 그치. 내가 봐야 하는 순간이 생긴다. 그리고 또 기억이라는 게 나는 그래서 사람이 되게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는 미화시켜서?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존재가 잘 설계됐다고 생각하는 게 기억이라는 게 휘발되잖아요. 그 냄새 같은 것도 이게 무뎌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우리가 설계됐는지 알겠다. 기억이라는 게 휘발되지 않으면 정말 고통스러운 기억들을 평생 가지고 고통스러울 거 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화야지 않았나. 근데 인간이 조금 더 발전을 한다면 네. 그런 과거에 집착하지 않게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 그거는 발전인가 아니면 해탈인가? 그럼 또 철학적으로도 가야 되나? 그러니까 블랙미러가 이게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얘기할 거리가 계속 네. 있어지는 거? 그러네. 맥스는 뭐 좋았어요? 저는 시즌 2의 첫 번째 에피소드인데 돌아올게라는 제목이거든요. 이게 뭐지? 그 어바웃 타임 남자 주인공이 나오는 건데 기억나나요? 아니요. 내용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 이 남자 주인공이 죽어요. 교통사고로 죽는데 죽고 나서 시작되는 이야기인데 그런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온라인에 했던 이야기들을 취합해서 실제로 어떤 AI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그 AI랑 내가 뭐 카톡을 하거나 하면 그 사람이 했을 법한 대답들을 해주고 그런 서비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러니까 죽은 남자의 아내가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데 기억났다. 갑자기 기억났다. 하는데 서비스를 시작하는데 이 서비스의 프리미엄 버전이 있거든요. 마네킹을 보내주면 그 마네킹을 욕조에 넣고 물에 넣고 어떤 첨가물을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되어서 MSG인가? 무슨 소리 하시는 MSG를 첨가한다? 첨가물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갑자기 MSG를? 갑자기 SNL 되네? 아무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 맞아. 나 이거 안 봤나 봐. 그래서 이 사람이랑 심지어는 성관계도 해요. 그 마네킹이라고. 그러면 사람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마네킹이? 그냥 사람 움직이는 사람 거예요. 같아.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또 모습은 우리가 갖고 있는 사진들은 보통 에디처럼 본인이 잘 나온 사진을 즐겨찾기를 해놓잖아요. 그걸 갖고 만든 거라 그 사람의 가장 좋은 시절인 거야. 좋은 시절의 비주얼로 태어나서 같이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긴 일인데 이게 많이 발전을 하지 않아서 진짜 인간 같은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뭐 만약에 옆에서 자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숨을 쉴 일이 없지, 마네킹이니까. 그리고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가 이 생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늙지도 않았던 것 같아. 그 설정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 절벽에 데리고 와서 너 떨어져 죽어라. 근데 그 이 여자가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해. 실제로 내 남편이었으면 내가 시킨 대로 안 했을 거다.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 났을 거다. 그래서 얘가 또 그 연기를 해요. 뛰어내리려 하다가?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진짜로 울고불고 연기를 하는데 여기선 조금 이상해. 나도 이상한 걸 느꼈어. 진짜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진짜 애절해 보여. 그러고 끝나긴 하거든요. 이게 왜 가장 인상 깊었죠? 일단 어바웃 타임의 남자 주인공이 나왔다는 게 후킹이 됐었고 그리고 그 여자의 어떤 상실감 같은 게 되게 잘 느껴졌었어요. 그 이 존재가 있으니까 오히려 상실감이 더 느껴져. 그 사람의 빈자리가 더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게 잘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육체가 있고 영혼이 좀 비어 있는 거랑 영혼이 있는데 육체가 없는 거. 둘 중에 뭐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약간 지금 얘기만 들었을 때는 영화 그녀 생각나거든요. 그거는 육체가 없잖아요. 그쵸. 영혼만 정신만 있고. 둘 중에 뭐가 더 나을까? 둘 중에 하나 골라야 한다면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서 되살리고 싶어. 근데 두 가지 타입이 있대. 육체가 없이 그 사람의 정신만 살릴 거냐? 아니면 그런 모든 영혼이 어떤 이런 디테일하진 않은데 육체는 있다. 그대로 육체를 복원해준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인간의 삶과 죽음은 건들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자연의 섭리대로 놔둬야지. 뭔가를 이렇게 기억하려고 하고, 불러일으키려고 하고 막 이런 거는 옛날부터 뭐 그래서 굿도 많이 하고 귀신도 막 부르고 막 그런 게 많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된다. 근데 그건 어떤 관점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 종교적인 관점? 그렇다기보다는 뭐 어떤 신념이라기보다는 굳이 결국엔 불러봤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한다.
이슈 모든 되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거는. 아무리 정교하게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정말 완벽에 가까워질 수는 없다. 완전이라는 것에. 그렇지.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은 잊혀져 가게 되고 그거를 또 만약 어떻게 뭐 강제로 끌어들인다고 해서도 또 그거를 뭐 만족할 수 없다. 어렵네요. 네. 재밌다. 아주 재밌네요. 네. 블랙미러로 되게 많은 것들이 나왔었네요. 그러니까 네. 대단하다 이분들 만든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 맞아. 네. 그 SF 시리즈 다른 거 추천할 거 있어요? 블랙미러 말고? 네. 저는 일단 같은 넷플릭스인데 OA라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OA라는 약간 SF물 플러스 미스테리인데 이거 정말 추천이에요. OA. 네. 그 로고가 기억나요. OA. 이거를 뭔가 한 줄로 딱 명확하게 내용을 하기는 좀 어려운데 어떤 여자가 어렸을 때 이제 실종이 됐다가 갑자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고속도로 한복판에 나타난다. 고속도로 한복판에? 그러니까 도로 한복판에 고속도로는 아닐 수도 있어요. 나타나서 과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풀어가는 내용인데 굉장히 재밌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완전 몰입돼요. 너무 추천하는데 제가 주변에 항상 영업을 하고 다녔는데 아직 이게 약간 장벽이 있나 봐. 이 시리즈에 대한 쉽게 선뜻 시작하지 못하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데 전 추천합니다. 이런 장르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저는 영화로 가면 드니 빌레브 감독의 컨택트. 정말 이거는 저는 SF뿐만 아니라 그냥 영화 통틀어서도 올타임 베스트 안에 드는 것 같아요. 오래된 영화잖아요. 아니요. 2017년? 그쯤에 나왔던 영화인데 이게 외계인이 지구에 왔는데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야.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아. 그래서 언어학자가 가서 그들과 이야기하고 이런 접촉을 시도하는 건데 거기서 벌어지는 이제 어떤 언어 결정론적인 이야기들. 되게 뭔가 그런 얘기인지 몰랐는데 영화를 보니까 그런 얘기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원래 옛날 버전도 있었잖아요. 컨택트가. 아주 옛날. 에디가 기억하는 거 그건 것 같고 이거를 이제 17년에 다시 만들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구나. 저는 그냥 영화적으로도 이 영화는 정말 엄청 완성돼 있다. 되게 저는 그 외계인을 표현하는 방식 있잖아요. 그게 되게 인상 깊어. 저는 그리고 그 영화 전체적으로 이 여자 주인공이 느끼는 그 언어를 배우면서 오는 변화 그걸 되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해요. 약간 사람 이야기이기도 해. 맞아. 인터스텔라 같아요. 그쵸, 비슷하죠. 뭐 시간을 다루는 방식도 그렇고. 저도 추천합니다. 에디는 뭐 있어요? 저는 그냥 듣다가 생각난 건데 넷플릭스 시리즈 중에 시간 여행자들이라는 시간 여행자들? 네, 시간 여행자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미래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서 미래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저 이거 되게 재밌게 봐가지고 시즌이 계속 있었는데 계속 나올 줄 알아. 시즌 3까지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시즌 4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건 넷플릭스에서 망했다고 판단했는지 그럼 더 이상 내어주진 않더라고요. 한번 봐야겠다. 캐나다 드라마네요. 그래요? 네, 캐나다 드라마네요. 너무 봐야겠다. 네. 그리고 저는 사실 한국에도 SF를 잘 만들지 않나. 택배기사. 얼마 전에 나왔었죠. 네. 그리고 외계인. 외계인.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또 넷플릭스나 이런 외계인도 SF인가요? 그렇죠. 전 보질 않아서. 그 이름 뭐지? 최동 감독. DP에 나오는 배우. 구교환이 그 AI처럼 나오잖아요. 보셨어요? 두 분 다? 전 안 봤어요. 저 봤는데? 그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애로 나오잖아요. 그게 구교환이에요? 저 몰랐어요. 목소리 연기하신 거예요? 구교환이 나오고. 구교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 또 정정보도. 내일 다음 주에 뭐 장정보드라. 제가 알기로 다른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유해진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그래요? 아닌가? 네 아무튼 뭐 정정보도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대한민국도 이제 SF의 강국이 된다. 강국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SF물 진짜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네네. 그렇죠. 뭐 들을까요? 그거 안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오늘 블랙미러 시리즈에 맞는 음악은 뭘로 선정하고? 맨 인 더 미러. 오, 준비하네. 마이클 잭슨. 좋다. 좋네요. 그거 들으면서 끝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봐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